리스크 온 모드로 바뀌는 그런 걸 이제 상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금리 뭐 압력이 없을 정도로 뭐 물가 압력도 그렇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주식하기 딱 좋은 그런 이제 구조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중동의 지정학 위기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증시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래간만에 월요일 날 좀 빨가네요. 그러네요. 지난 주말에도 벌써 블랙 먼데이였는데 말이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2달 계속 순매도했죠, 계속. 네, 순매도 뭐 행진하다가. 스트레이트로는 뭐 한 달 좀 넘게 더 이제 스트레이트로 매도한 건데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고 오늘 더 많이 돌아왔다. 외국인 순매수 오랜만에 이제 보는데 네. 왜 돌아오는 겁니까, 외국인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제가 고베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변동성이 고베타. 큰 시장. 네, 변동성이 커요. 근데 올라갈 때도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엄청나게 심하게 내려가는 네.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 오프 모드 그러니까 위험 회피 국면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매도 버튼을 엄청 강하게 세게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내려가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고 하면은 우리나라만큼 또 그 좋아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지금 거시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 네, 네. 그런 거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중동 지정학 위기, 이란 전쟁이 끝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겠죠. 네. 이제 AI 관련 산업들도 더 달리기 시작할 거고, 네. 또 재건 그 기대주들, 그렇죠. 수혜주들 네네. 이런 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그런 섹터인데. 뭐 저는 당장에 이제 AI 주들은 뭐 지금 전쟁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 달렸으니까 예, 지금도 아직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당연하다 이런 생각인 건데 재건 관련주 그리고 종전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맨날 끝난다 하는데 진짜 끝나는 거야 뭐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우리 80주년 생신 기념일로 지금 이제 사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종전됐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강화 방향으로 밀어 올렸던 고유가 시대가 이제 다시 반환점을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내려가죠. 물가 압력이 내려가면 금리 인상 압력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시달렸던 게 뭐 때문에 시달렸죠? 금리 인상 우려. 요거 때문에 최근 몇 주까지도 시달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해소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 모드나 아니면 금리 그냥 현 상태로 유지만 이제 미국이 해줘도 전 세계적인 이제 유동성이 거꾸로 도는 거가 일단 멈추고 그리고 리스크 온 모드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죠. AI 관련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달리던 주식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뭐 어쩔 그렇죠.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이 좀 기대를. 건설주들이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건설 회사들한테 수혜가 오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예, 그거 지금 발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이 먼저 그 파일을 갖다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미국이나 예, 그쪽 사우디나 그쪽에서 뭔가 조금 딜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예, 다만 종종 관련주를 거기 그 지역에만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아니, 항공주, 해운주 이런 거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강관의 의식주주에다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중정 관련주 준비해야 된다.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고 간접적인 수혜주가 있다. 네. 그리고 피해주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기름값 떨어지면 아니 뭐 항공유가 쫙 올라갔었는데 당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름값 떨어지면 아까 제가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환율이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1,530원, 40원 막 이렇게 위협을 했던 환율이 이제 1,510원 내지는 1,500원 이하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달러화 부채가 많은 항공주들 비행기 사올 때 그걸로 다 사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보면은 거기가 보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LCC보다 예. 저가 항공사들은 뭐 근처에 있는 나라들 뭐 가봐야 거긴데 대한항공은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갈수록 연료 효율적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레버리지가 훨씬 좋은 거예요. 코스트 레버리지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시아나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한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1분기, 2분기 죽 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가 올라가가지고 예. 영업이익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이거 영업이익 좀 나게 하고 싶어. 그럼 뭐 할까요? 가격을 올리겠죠. 이제 성수기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름도 성수기. 예, 여행 시즌을 이제 휴가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올리려고 할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누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거 독점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전쟁한다고 비행기들 덜 탔잖아요. 편수도 줄였었잖아요. 그러면 편수가 늘어나. 그러면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가격도 올려. 그죠? 근데 비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 유가도 떨어져.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도 떨어져. 그럼 매출은 왕창 올라오고 이자 비용이나 다른 원가들은 쭉 떨어져. 그러면 이익이 좋아지겠죠. 자, 그럼 종전의 직접적 수혜주가 항공주, 대한항공. 네, 이런 근데 거. 또 해운주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달라요. 해운주도 뭐 벙커 CEO 많이 떼가지고 이제 그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원가의 한 30-40%는 연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원료비가 내려가는 건 좋죠. 근데 운임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예. 호르무즈가 막히고 뭐 홍해가 막히거나 운임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근데 만약 뚫리면은 운임이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비용이 내려가는 거 좋은데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벙커 CEO 덜 떼니까. 근데 이제 운임도 같이 떨어지니까 효과는 대한항공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해운주는. 예. 좀 이렇게 견줘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피해주는 어디입니까? 피해주는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면은 무기 팔아 먹어야 되는데. 예. 방산? 예, 방산이 저는 오늘 뭐 주가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 성장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뭐 거기는 지금 미사일을 안 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뭐 국제전처럼 계속 되고 국제전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 또 이제 가는 건데 일단은 저는 방산 쪽은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비싼 것만 빼면 너무 좋아요. 비싼 거면 우리 뭐 너무 이게 뭐랄까 efficient 하잖아요. cost efficient. 너무 좋고 우리가 또 납기도 엄청나게 빨리 잘 맞춰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미국이란 전쟁하면서 K방산의 그 포지셔닝은 진짜 좋아졌다.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다 전가시키면 좋다. 근데 방산에서 종전대가 좋은 건 그거죠.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탱크도 그렇고 뭐 비행기로도 가지만 배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임이 내려가면 좋죠. 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 증시와 SS 이 반도체주를 빼놓고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시총 전체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그 두 개만 해서 지금 벌써 절반을 지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종전이 되면 이게 더 탄력을 받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미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긴 한데 좀 이렇게 출렁이다가 빠질 때 무섭게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타이밍은 뭐 제가 딱 특정할 수는 없으나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오늘 뭐 주가가 올라온 걸 감안해도 한 뭐 25% 내외 정도는 아직도 상방 여력이 남아 있는 두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요 회사들은 물론 반도체 경기만 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총의 지금 53%를 요 두 회사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총의 53%가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변하는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플러스 한국 시장을 살 때 그냥 껴들어가는 한국 시장을 팔 때 껴들어 파는 필수 종목. 예, 한국을 그런, 대표하는. 예, 그런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온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리스크 지면서 지금 주식 하고 싶어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반도체 경기도 괜찮은데 리스크 온 한국 사람 뭐 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지금 뭐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로 지금 날개를 달고 나는 그런 모습인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뭐 한쪽은 좀 방어적이고 한쪽은 좀 공격형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방어적이다. 여러 가지 이제 IT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익 기여도가 제일 큽니다만은 여러 이제 종합적인 IT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는 완전 이제 반도체 퓨어 플레이죠. 순수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환적이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 적전할 때 엄청나다가 그 다음에 또 흑전하고 뭐 지금 계속 그렇게 순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순환성이 조금은 진폭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제 순환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PER 한 10배 받으면은 뭐 하이닉스 뭐 6배, 5배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의 시총이 거의 삼성전자 90%까지 육박을 해가지고 이제는 선행 PER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6배 반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ADR 발행이라는 지금 이벤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R 발행 때까지는 계속 분위기 좋게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예, 그거 이제 전후해서 6월 24일 날 마이크론 실적 플러스 가이던스가 나올 거고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건데 큰 분수령을 지금 이제 반도체 이 3사들이 지금 맞이할 거다라는 건데 일단 실적은 다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기본.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더라. 근데 가이던스를 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브로드컴 보면 실적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뭐 별 변화 없으니까 그냥 주가를 갖다가 패대기 치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이크론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삼성전자도 어떻게 해줄지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저는 이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사이클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국면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IT 장비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쪽도 좀 오늘은 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IT 장비 조금 몇 개 주식들은 이렇게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HBM4 관련되고 또 1A, 1B를 지나서 지금 1C 공정 그쪽에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IT도 사이클이 뭐 캐펙스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있던 그런 사이클은 아닌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그랬잖아요. 뭐 몇 년 안에 캐파를 2배로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사이클, 특히 캐펙스 사이클에 들어오는 거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 네. 그 중에서도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됐든 뭐 전공정, 후공정이 됐든 예. 아주 이 초미세화 공정에 이제 적합한 그런 회사에 국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도 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높았고 최근에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가가 꽈당했죠. 그래서 다 같이 반등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도 이제 많이 거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은 그리고 길게 놓고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주도주군으로 뭐는 IT 소부장 중에서 장비 쪽이 좀 올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면 여러 인플레 압력도 떨어지고 하면 금리 인상 압력도 이유도 좀 사라진다 그럴까 네. 낮아질 텐데 그래도 이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게 이제 올라갔던 물가가 또 갑자기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영향을 계속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뭐 상승 압력은 예. 이제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올라간 이제 시중 금리로 보면은 이미 단기 금리로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예, 이미 2회 정도는 시장에서 실세 금리로 반영해 놓고 있다. 자, 이건 뭐 저 미국 연준 FOMC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그렇죠. 네. 17, 18일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이게 첫 무대예요. 데뷔전이죠. 데뷔전이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예측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고를 몇 번 지금 고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되게 허키시한 느낌으로 최근에 데이터를 봤으면은 쓸 수밖에 없었던 케빈 워시일 텐데 지금 마침 미국이란 종전 그 뒤를 서명이 된다고 하면은 급변하는 그 분위기를 담아서 네. 조금 이게 중화 시키는 톤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아, 톤 다운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호키시 매파적인 데서 조금은 스탠스를 비둘기 예, 중립적으로 도비시하게 같이 예, 예. 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지금 만들어 줬잖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내리지는 않죠. 예,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특히 PPI가 저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PPI가 뭡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이게 2, 3개월 후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PPI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예, 예. 상당 기간 물가가 고물가의 그 커브에서는 있을 거다. 그러나 이제 더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제어 가능하다. 이번에는 동결할 걸로 보세요. 예, 동결할 걸로 보고 지금 페드 와치에서는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이란 종전이 이렇게 된 마당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페드 와치에서는 한 번 정도 12월에 이제 하는 걸로 가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많이 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 금리 인상의 우려를 조금 줄어드는 그쪽으로 좀 오히려 이 시각을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하반기에 증시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변수로 금리를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 후에 그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네. 그 변수 자체가 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네,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금리 상승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쪽.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는 위험 회피 국면이 아니고 리스크 온 모드로 바뀌는 그런 걸 이제 상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금리 뭐 압력이 없을 정도로 뭐 물가 압력도 그렇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주식하기 딱 좋은 그런 이제 구조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쉽게 골디락스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뜨뜻미지근하면 경제 이런 게 아주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예, 이런 상태인 건데 골디락스로 들어갈 뭐 여지도 뭐 배제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까지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대표님과 종전 후 한국 증시를 전망해 봤습니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